자, 11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한국 잘 사는 거 맞습니다. 일본보다 훨씬 더 좋은 차 집에 삽니다. 일본 유학해본 사람은 알 듯이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한국이 겉으로 봤을 때는 솔직히 말해서 다른 나라에 꿀리지 않을 정도로 잘 살아요. 그건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주거환경도 우리나라 같은 주거환경을 가진 나라가 없어요. 아파트에 그렇게 많이 사는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땅에 있으니까 공감을 할 수 있는데, 해외로 나가보면 우리나라만큼 넓은 집을 사는 나라가 없어. 우리나라 주거환경이 넓어요, 생각보다. 가정 형성하는 거 보면. 그리고 많은 인프라를 누리고 산 나라도 없어. 그러니까 좋은 환경에 사는 건 맞는데, 좋은 환경에 산다고 해서 이걸 잘 산다고 볼 것이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냥 문명적인 혜택을 좀 많이 보는 나라인 건 확실해. 스마트폰 같은 걸로 웬만한 업무를 다 할 수 있고, 그리고 배달도 언제 시켜 먹을 수 있고 빠르게, 그리고 도처에 편의점도 많고, 병원도 많고, 대중교통 잘 돼 있고, 이런 나라가 사실 드물거든요. 옆 나라 일본을 보더라도 알 수 있듯이 일본은 대중교통이 좋은 곳은 좋지만 안 좋은 곳은 안 좋아요. 근데 웃긴 게 뭐냐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문명적으로 발전된 환경에 살아가고 있는데, 웃긴 게 뭐냐 하면 이렇게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편함을 많이 느낀다는 거야. 불만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일본 사람들 보면 우리나라보다 어떤 문화적으로 덜 발달된 환경에 살고 있는데 불만을 못 느껴요. 이 차이가 뭘까? 왜 서울 사람들 보면 굉장히 불만이 많잖아. 근데 서울이 가장 다른 세계 어떤 국가 도시를 보더라도 그 인프라나 어떤 문명적인 것은 굉장히 발달이 잘 돼 있잖아요. 근데 가장 힘들고 고생한 사람도 많고 불평 불만 많은 사람도 많잖아요. 그 왜 그럴까?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잘 사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잘 산다고 난 볼 수 없다고 봐요. 근본적으로 잘 산다고 하면 빚이 없어야 되죠. 근데 한국 사람들 지금 뭔가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거 다 빚이잖아. 빚 다 갚아야 되죠. 저는 잘 산다고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일단 내가 채무가 없어야 돼. 채무가. 근데 서울에 가장 많은 채무를 가지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채무를 가지고 있죠. 연구적도 가장 많죠. 그 사업가들 중에 빚쟁이들도 많죠. 그리고 젊은 사람들 중에 마통도 입은 사람, 그리고 카드 리보깅 하는 사람도 제일 많습니다. 비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잘 산다고 볼 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못 사는 거예요. 우리가 스마트폰 쓴다고, 배달 음식 시켜 먹는다고, 대중교통 잘 이용한다고 이걸 무조건 잘 산다고 볼 수는 없어. 우리가 잘 산다고 얘기하려면 우리가 신문적으로 그러니까 금전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신문적으로 금전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일본은 그런 사람이 없어. 그럼 과연 누가 잘 산다고 얘기했을까? 그냥 단순히 혜택을 많이 누린다고, 단순히 뭔가 편리한 물건을 많이 쓴다고 잘 산다고 얘기했을까? 아니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뭔가 위험할 수가 없다는 거, 내가 갚아야 될 빚이 없다는 거, 채무 압박이 싫어지지 않는 거, 이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미국보다 잘 사는 나라가 한국임. 그리고 잘 살아서 저수사님. 생활 수준 낮은 나라일수록 자신 많이 나옴. 중국도 이제 인구수 줄어드는데, 인도 아프리카는 수없이 애 낳는 중. 중동 기름 많이 나고 잘 사는데 종교적인 이유로 아기 많이 낳는 거니 예외임. 선진국일수록 출산율 낮은 거라 한국이 제일 출산율 낮으니 사실 제일 잘 사는 1등 국가임.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다 있죠. 근데 왜 본인은 못 사는 거죠? 왜 댓글 다신 본인은 못 사는 거죠? 아니, 제일 잘 산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빚이 많아? 가구당 평균 부채가 1억이 육박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집을 사는데 막대한 빚을 지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전 국민이 어떤 집값에 대한 이자 부담이 시달리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잘 사는 거 맞아요? 아파트 들어가 살면 잘 사는 거야? 비싼 차 보면 잘 사는 거야? 차를 구입할 때 웬만한 사람이 전부 다 대출을 껴서 고금리 캐피탈을 껴서 사는 국가가 있습니까? 우리나라처럼?
그냥 내가 빚쟁이처럼 빚에 허덕이고 있어도 남들한테 꿀리지 않으면 잘 사는 거야? 아까 제일 잘 산다고 했는데 왜 본인은 그 모양 그 꼴이에요? 제일 잘 사는 게 맞아요? 잘 사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지 진짜 잘 산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잘 산다고 얘기하려면 행복해야 되는데 국민들이 가장 행복하지 않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OECD 행복지수 꼴등이죠, 꼴등. 불행한 나라 중에 하나예요. 전 세계에서 불행한 나라 중에 하나인데 잘 산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전 세계에서 가계대출이나 가계 부채 증가율이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예요. 그러니까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가 전 세계에서 빠른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이거 과연 잘 산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제가 내 필요로 얘기하는 거 아니죠.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전 세계에서 남녀 갈등이 가장 심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그 출산율이 낮은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이게 잘 살아서 출산이 낮은 걸까? 잘 살아서? 근데 왜 본인은 왜 못 살아요? 이 댓글 다신 본인은. 여러분, 겉으로 잘 사는 것처럼 보인다고 잘 산다고 생각하면 그 무식한 겁니다. 무식한 거.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무식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껍데기만으로 판단해요. 단정을 지어요. 그냥 겉모습일 뿐인데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속 알맹이가 중요하잖아. 아무리 그 사람 빚이 많아도 좋은 차 타고 다니면 아, 저 사람 잘 사는갑다. 돈 많이 버는갑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니까 사기를 잘 당하죠. 겉만 보고 판단하니까. 그냥 브랜드 아파트 사면 다 잘 산다. 뭐 잘 사는 걸 수 있지만 오히려 그런 브랜드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가장 불행해요, 지금. 왜냐? 그 브랜드 아파트 살려고 들어갔다가 지금 막대한 원금 이자 부담이 시달리고 있거든요. 언제부턴가 아파트 사는 사람이 제일 불행해 보여요. 행복해 보이는 게 아니라. 왜냐? 저 아파트 살려고 얼마나 대출 많이 받았을까? 그러면 저 사람은 매달 갚아야 되는 원금 이자가 얼마일까? 제 방송에 어떤 분이 이제 지인분이 경기도 하남에 그 구축 아파트 샀대요. 샀는데 대출이 얼마 받았는지 아십니까? 무려 7억을 받았다요. 7억을. 와. 아마 30년 남이 조건을 했겠지. 30년. 고점에 매수하신 것 같은데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매달 이제 원금 이자까지 합쳐서 400만이 넘게 나와. 그걸 갚아야 돼요. 30년 동안 갚아요. 30년 동안. 거래도 안 돼. 팔리지도 않아. 이거 잘 산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가 그냥 수도권에 아파트 들어갔으니까 잘 사는 게 맞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 타 들어갈 텐데. 매달 원금 이자 낼 것 같으면 타 들어갈 것 같은데. 여러분, 뭐 길가에 보다 보면 G80차 많이 보이죠? 굉장히 많이 보여. 젊은 사람들 G80 보는 거 보이거든요. 아, 저 사람 G80 보니까 잘 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지금 자동차 매장 가보시면요. 자동차 매장 직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시불로 사는 사람이 없대. 일시불로. 오랄부로 사는 사람도 많대. 오랄부로. 여러분 웃기지 않습니까? 지금이나 한 5년 전이나 젊은 사람의 소득 수준은 큰 차이가 없어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 그런데 어떻게 된 게 요즘 보면 경차는 없고 기본 중형이야. 중형. 중형에서 중대형, 대형 세단도 있고. 원래 제네시스 같은 그런 고급 세단은 회사의 중역, 부장이나 상무급 되는 사람이나 회사의 대표나 아니면 아버지뻘 되는 사람이 모는 차 아니었어요? 옛날로 치면 체어맨, 에쿠스급이잖아요. 근데 그런 차를 아직 사회생활 몇 년 하지도 않은 나보다 나이가 훨씬 어려 보이는 젊은 사람이 몬다는 게 말이 돼요? 그 돈이 있어서 모르겠냐고요. 돈이 있어서 모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요즘에 좀 잘 팔린 차가 이제 GM8 그랜저죠. 그랜저도 자주 보이는데 그랜저도 비쌉니다. 요즘 국산차 비싸요. 아시죠 여러분? 국산차 그랜저 그거 프로보라면 6천만원 넘습니다. 6천만원 넘어요. 근데 그런 차가 도로상에 자주 보여요. 그것도 젊은 사람이 몰아요. 과연 그 사람은 돈이 많아서 모는 걸까? 아니면 돈은 없는데 그 차를 몰고 싶어서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모는 걸까? 제가 봤을 때 그 차 이제 원금 대출에다가 거기다가 이제 기름값, 보험료, 유지비까지 하면 한 130은 되지 않을까? 그럼 그 사람은 저축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제가 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뭔가 겉만 보고 판단해. 겉만 보고 저 아파트 산다고 저 사람 잘 사네. 자동차 mon다고 하면 저 사람 잘 사네. 단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푸어족이 많은 거예요.
왜 푸어족이 되는 걸까? 생각해봐. 그러니까 가난한데 내가 좋은 차를 보이면, 좋은 집에 살면 사람들이 날 다르게 보더라. 왜냐하면 한국 사람은 껍데기만으로 판단하고 단정짓는 게 익숙하니까 내가 저런 좋은 차를 보면 사람들이 날 다르게 본다. 여자들도 날 다르게 본다. 그런 거를 알기 때문에 푸어족이 되는 거거든요. 여자분들이 명품을 사는 이유도 그런 겁니다. 가진 게 없는데 명품을 사는 이유도 그런 게예요. 내가 명품을 사면 사람들이 날 다르게 보기 때문에, 뭔가 고급스럽고 뭔가 잘 사는 사람처럼, 돈 많이 버는 사람처럼 보기 때문에. 아니죠.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 돈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언제든지 자빠질 수 있는 사람처럼 보여요. 왜냐? 가진 게 없거든요. 빌 언덕이 없거든요. 왜냐? 돈은 버는 족족 다 대출금을 나가기 때문에 어떤 달은 그 대출금의 기름값 내기 버거울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자식을 안 낳는 게 잘 살아서 안 낳는 게 아니라요, 여자분들의 허영심 때문에 안 낳는 겁니다. 여자들이 너무 상승원, 결혼에 대한 높은 호들을 올려놨기 때문에 남자들이 결혼 안 해서 출산을 안 하는 거예요. 출산 안 하고 결혼 안 하는 겁니다. 뭔가 이제 대한민국의 어떤 그 미디어가 발달하면서 여자들이 허영심이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여자들이 결혼을 할 때 남자가 아파트 안 오면 결혼 안 한다고 하잖아. 남자들 그 요구 사항이 들어줘야 되냐고. 자기는 뭔가 해온 게 없는데. 그리고 우리나라는 반반 결혼이 없는 나라예요. OECD 기준으로 소득 동결혼 지수가 가장 낮은 나라입니다. 소득 동결혼 지수가 낮다는 건 뭐냐 하면, 소득 편차가 심한 사람끼리 결혼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소득 편차가 심하다는 건 한쪽은 많지 한쪽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쪽이 있고 어떤 쪽이 없을까요? 남자 쪽은 결혼할 때 많이 들고 오는데 여자 쪽은 안 들고 오는 거야. 그런 결혼이 많은 것이 대한민국이고, 그게 OECD에서 부동의 1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반반 결혼을 많이 하고 있다고 짓거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뭐 잘 산다는, 그러니까 뭐 잘 산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래도 껍데기만은 잘 산다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지금 한국은 문제가 많아요. 겉은 멀쩡한데 속은 골마 썩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골마 썩어진 게 나중에 내 몸을 관통할 수 있어요. 내 몸을 뚫고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사람마다 겉은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속 알맹이는 지금 타들어가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절대 겉만 보고 이 사람 잘 산다, 대한민국 문제 없다, 네, 그렇게 단정지어서 판단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11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